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추석 마지막 날 연휴입니다. 9월 18일 오늘 수요일. 이제 추석 연휴, 어제가 추석이었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저 태국 FM은 이번에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정한기 박사가 쓰신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자세히 다 봤습니다. 다 보고서 여러분에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러리스트 김구의 책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김문수 장관이 국회에서 청문회 할 적에 국가관에 대한 것,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몬테비데오 협약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권과 국민과 국토가 있어야 이제 국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바로 봐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근대사라고 하는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때 당시 일본 군함이 강화도에 들어와서 강화도 조약을 맺은 때로부터서 1945년 8월 14일까지를 근대사로 이렇게 보고, 1945년 8월 15일서부터서 오늘까지를 2024년, 오늘이 9월 18일이죠. 2024년 9월 28일 오늘까지를 현대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현대사 속에서 쟁점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쟁점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가 1919년에 3.1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죠. 3.1 독립운동 운동 만세를 불렀고, 그런데 그 전에 1905년에 을사능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교권 세 가지를 박탈당했습니다. 국방, 외교, 이런 거. 그러니까 정부 주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걸 이제 세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5년 후에 1910년에 소위 한일 병합조약이라고 그러죠. 경술국지라고 그러죠. 경술국지라고 그러죠. 이 중에 이제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을 부르고 나서 4월 11일에 소위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었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죠. 그리고 1940년 2월에서 8월까지 6개월 동안 일본 성시로 가르는 창씨개명을 했는데, 그때 6개월 동안에 그 창씨개명을 했는데 80.3%가 일본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에 논문이나 그리고 신문에 나온 것들을 통해서 지난번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이 국회에서 청문을 할 적에 아주 그 모질이들 못난이들 민주당 의원 아이들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김문수 장관을 이제 닥달을 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1919년 4월 11일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본에게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이제 그 망해가는 과정에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한 발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했는데 8월 12일 날 일본의 강요들이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2발을 터뜨렸는데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지지미진한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8월 13일에 미국 정부에서 너희들이 항복을 하면은 도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자폭탄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틀 동안 논의를 한 끝에 8월 15일 날 그 히로히토 일본의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하고 그 저기 미조리라고 하는 그 함상에서 이제 항복 조인을 하고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이제 소위 이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그 미군정이라고 미국이 하지 중장이 이제 미군정장으로 와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소위 그 남한을 이제 미군정이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됐고, 그때 보면은 이제 김구 선생이나 그 외에 뭐 여운형이나 그 외에 남북 합작을 이제 중심으로 떠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 정부를 이루어야 된다. 뭐 김구는 심지어 무슨 38선에서 내가 베개를 자고 죽을지언정 이렇게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단정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1946년 6월 3일 날, 그러니까 이제 임정이 중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그 자기 기반이 없으니까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46년 6월 3일 날 정읍에서 소위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해야 된다. 남북 좌익 합작을 해서 하는 것은 공산국가, 남한도 공산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정읍 발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48년에 굉장히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소위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본래는 이제 한국까지도 포기를 하고 이제 그 일본까지만 이렇게 지키려고 이제 했었죠.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전국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이 정말로 해안이 깊었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국가를 이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유엔에다가 이제 남북 동시 선거를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제 남북 동시
이 선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에서 북한 그 감시단, 남한 감시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감시단이 온 거죠. 인구 비례로 해서 남한은 200석, 북한은 이제 100석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온 게 그 유엔에서 온 위원들하고 남한에 있는 위원들이 다시 유엔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남한에서는 선거를 하겠다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유엔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해라 해가지고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이제 남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13석이나 공산당들이 당선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김달삼이라고 하는 남노당, 그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노당, 북노당은 이제 북쪽에 김일성이고 남노당은 박헌영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헌영이가 이제 지령을 내려가지고 김달삼이를 제주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날 제주도로 보내가지고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산당들이 선거를 못하게 제주 4선권을 폭동으로 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에 11월 23일 날 CNN의 기자 두 사람이 김대중을 찾아와서 김대중한테 묻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어떤 겁니까? 했더니 김대중이 그때 당시 제주 4.3 사건은 공산 무리들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은 선거를 못하게 김달삼이 폭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제주 진압을 위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여수 14연대에 있는 이제 얼른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상사였던 그 사람하고 그 김중희하고 세 사람이 이게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못 가게 이렇게 이제 여수 순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어려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부군이 이제 가서 이제 진압을 하고 5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여성은 투표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여성 참정권을 허락해 줘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여성들도 한복을 입고 5월 10일 날 그 선거에 참여를 해서 95%의 찬성으로서 제주에서 2명이었습니다. 2명이 빠지니까 198명이 남한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198명의 의원들이 선출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부터서 우리나라 초대 헌법을 이제 만듭니다. 제정을 합니다. 그게 만들어가지고 7월 17일 날 이 제헌 헌법을 공포하면서 7월 17일을 우리나라 제헌절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못 미쳐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고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입니다. 임시. 그러니까 일본에 합방이 돼가지고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종찬이랄지 이런 그 좌파 얼치기들이 법통을 이렇게 개성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제가 밝혀드린 대로 테러리스트 김구에 대해서 정환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이제 그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델리의 문 PD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한 몇 편에 걸쳐서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도 이제 주로 제가 다 들어보고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까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한기 박사의 테러리스트 김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 5월 16일 이제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5.16 소위 그 군사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군사혁명을 일으켰는데, 오늘 정한기 박사도 잠깐 이제 그 문 PD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할 적에 김구의 아들 김신희가 공군 참모총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지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에 김구에게 무슨 뭐 훈장을 수여해주고, 그러니까 김구의 아들 김신희가 박정희를 지지하니까 이거는 지금 팩트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중에 나도는 얘기입니다. 저도 현재 팩트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시중에 나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군 참모총장이고 박정희를 지지했기 때문에 김구에게 그 국가 무궁 훈장을 주고, 또 그 효창 공원에다가 뭐 공원화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한기 박사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하질 않더라고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정한기 박사가 쓴 테러리스트의 책을 보면은 김구가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83명을 죽였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일본 사람을 죽이고 80명 정도를 국내 독립군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일 밀정이 있었고 그 항일 저기가 있었고 말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항일 테러가 있었고, 제1부에서는 항일 테러가 있고, 제2부가 밀정 테러고, 제3부가 이제 그 저기 3부가 정적 테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테러리즘, 테러리스트를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사전을 전부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테러는 사람을 폭행하고 치고 받고 폭행하는 거를 테러라고 그러고,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저놈이 우리 말을 잘 안 들으면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테러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정한기 박사가 얘기한 것하고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본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본 거는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저 아이가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저 아이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정책을 위반하는 것을 테러리즘이라고 그러고, 테러리스트는 내가 저 밑에 놈을 바로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수하들을 시켜서 자기의 그 쫄따구를 시켜서 테러를 하는 거를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항일 테러가 있고 밀정 테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적 테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운형이랄지 고화 송진우랄지 장덕수랄지 이런 사람을 전부 다 김구가 밑에 사람을 시켜서 이제 테러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전부 나온다, 이제 그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1919년 4월 11일이 물론 임시정부의 법통과 물론 4.19 정신의 뜻을 받았다고 우리 헌법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부가 수립하는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건 1933년에 협약된 이루어진 조약이 몬테비데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방이 돼 가지고 일본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이종창이랄지 좌파 저 머저리들이 그거를 잘못 알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한기 박사께서 정말로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하는 책자를 적어냈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전부 이제 중요 재력만 이제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주석을 173페이지를 1700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아이들이 여기에 이의를 달려고 해도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해소에서 치아포 사건만 보더라도 김구가 $1000를 훔치기 위해서 일본의 약장수를 그저 막 후드러 패 죽인 사건 아닙니까? 뭐 피도 마시고 막 그저 강가에다가 말저 그 시체도 유기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민비 시해를 해서 이제 독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고, 재판 기록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일본의 순경이 아니고 일본의 약장사를 김구가 때려 죽인 것입니다. $1000를 뺏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치아포 사건은 재판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봐야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근대사는 1876년 광화도 조약부터서 1945년 8월 14일까지가 대한민국 근대사고, 대한민국 현대사는 1945년 8월 15일서부터서 오늘 2024년 9월 18일까지 오늘까지가 대한민국 현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건국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팩트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마는 값이 3만 원입니다. 값이 3만 원인데 저는 10% DC를 받아가지고 27,000원에 샀습니다.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하는 거, 정한기 박사가 지었는데 주석만 173페이지, 그러니까 주석 목록만 17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근거를 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구의 증손자, 지금 현재 그 하남 갑구에선가 됐죠. 뭐 김용인가 누군가가 지금 김구의 증손자가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 책을 얘들이 보고도 어디 흠집을 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흠집을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걸으면은 무고죄로 바로 정한기 박사가 걸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로 자세히 기술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렵겠지만은 돈을 모아서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하는 정한기 박사께서 쓰신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시면은 이제까지 그 허구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왔던 김구의 그 민낯을 전부 드러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배고플 때 밥 먹고 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거, 산업화, 이런 내용을
자상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바로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